성공적으로 사업을 키워오신 대표님들이라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의 성장이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딜레마인데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지만 또 굉장히 까다로운 전략, 바로 현물 출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년 전에 한 3억 원에 매입했던 공장 부지가 지금 무려 30억 원이 된 거예요. 와, 엄청난 성공이죠? 하지만 이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성공이 거대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엄청난 성공이 어떻게 세금 덫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바로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대표님들이 부딪히는 성공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내 자산 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양도 차익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진짜 문제는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세법상으로는요, 대표님 개인이 법인에게 자산을 파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내 손에 현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 이익에 대해서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결국 성장을 위한 발걸음이 세금 때문에 꽉 묶여버리는 셈입니다. 그럼 이 답답한 세금 덫을 피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현물 출자라는 전략이 등장하는 거죠. 현물 출자가 제공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세금 혜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물 출자,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내 개인 자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 공장 부지를요, 법인에 현금 대신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받는 거죠. 즉, 자산을 매각한 게 아니라 법인의 지분과 교환했다. 바로 이 개념이 모든 세금 혜택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현물 출자의 첫 번째 마법입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2월 과세라는 건데요. 원래대로라면 자산을 넘기는 즉시 개인이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현물 출자를 하면 그 세금 납부를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진짜로 팔 때까지 미룰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거대한 세금 부담은 피하고 나중에는 법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두 번째 혜택은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물 출자를 통하면 이 취득세의 무려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약되는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산을 넘길 때 따라오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고요. 개인 사업자 시절에 받던 여러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도 법인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종합 세금 관리 패키지인 셈이죠. 자,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당장이라도 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 강력한 도구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나 매매업이라면요, 핵심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택 같은 주거용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또 법에서는 호텔이나 유흥주점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애초에 사업과 전혀 무관했던 개인 투자용 자산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혜택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제 꽃길만 남았을까요? 천만에요. 지금부터는 제가 6개월간의 험난한 여정이라고 부르는 실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그냥 서류 내고 끝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엄연한 사법 절차예요. 즉,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공인감정평가사가 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고 변호사와 법무사가 산더미 같은 법률 서류를 준비하고요. 또 독립적인 회계 감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하나라도 삐끗하면 전체 과정이 멈출 수 있는 그런 허들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요, 최근에는 법원에서 90%가 넘는 현물 출자 신청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보정 명령을 내린다고 해요. 실제로 예상치 못했던 토지 경계 문제 때문에 측량을 다시 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만큼 정말 꼼꼼하고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뜻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과정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당한 액수의 전문가 수수료도 각오하셔야 하고요. 시간과 돈, 둘 다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 모든 험난한 여정을 통과해서 드디어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해보죠. 이제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제가 5년간의 황금 수갑이라고 부르는 의무사항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은 대가는 바로 5년이라는 의무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크게 3가지 핵심적인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요. 첫째, 출자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면 안 되고요. 둘째,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의 절반 이상도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은 그 자산을 계속해서 원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상 5년 동안은 자산의 유동성이 묶이는 황금 수갑을 차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5년의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정말 가혹합니다. 미뤄뒀던 그 막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요, 이자 성격의 가산세까지 더해서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모든 것은 마지막 하나의 계산으로 귀결됩니다. 결국 핵심은 아주 간단한 손익계산입니다. 머릿속에 저울을 하나 그려보세요. 한쪽 저울에는 감정평가나 법무비용처럼 초기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올려놓고요. 다른 쪽 저울에는 법인 전환 후에 매년 아낄 수 있는 세금이나 기업 가치 상승 같은 장기적인 이익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 저울이 언제쯤 우리에게 유리하게 기우는지 그걸 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야 감이 확 오실 거예요. 현물 출자 과정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합쳐서 총 1억 원이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해서 매년 2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내가 투자한 비용 1억 원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손익분기점은 정확히 5년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숫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사업 비전은 내가 계산한 이 손익분기점보다 더 긴가요? 만약 그 대답이 그렇다라면 이 복잡하고 험난한 현물 출자의 여정은 아마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